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남은 43일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곳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저 문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과연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 쪽이냐 아니면 민주당 쪽이냐, 이게 또 남은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민심의 흐름. 일단은 뭐 좀 그 말을 하기 전에요. 안철수 대표의 어제 연설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게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죠?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지난해 이제 그 국민의당으로 총선을 할 때부터 호남만 가면 나는 강철수다. 네. 이런 의식이 아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목소리가 거의 그 어떤 울부짖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네.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어쨌든 호남은 제가 볼 때는 호남은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한 것이 국민의당이 이제 사실 선거인단을 보면 9만 명 중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 후보가 60%를 얻었고 네.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의 23만 명 투표인 중에 네. 60%를 얻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23만이 9만을 능가하는 거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9만은 그야말로 완전 국민 경선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네. 다 왔다는 거죠, 9만이. 네. 잠시만요.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30일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기로 이제 소환 통보돼 있었는데요. 거기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30일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네.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네. 권리입니다. 그렇죠.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그런 재판 절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출석할지 말지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고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원칙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구인을 위한 그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그런 그 법원까지 데리고 오게 되는데 네. 이제 뭐 전직 국가 원수이고 또한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인을 위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그 법원에 나와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탑10 10가지 소식 가운데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에서 저희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호남의 선택, 네. 국민의당 안철수냐, 민주당 문재인이냐, 어느 쪽으로 갈지의 여부를 지금 잠깐 말씀을 하시다가 맞습니다. 멈췄는데요.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박 전 대표가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당의 9만의 선거인단 투표와 민주당의 23만의 선거인단 투표를 비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9만 명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네. 그러나 민주당의 23만은 사실 이제 네 가지 투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동원이다. 그래서 같은 60%를 얻었지만 네. 그리고 투표인단 수를 따지면 약 2배 정도가 민주당이 많지만 네. 사실상의 승기는 우리가 잡은 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그런 그렇게 거죠. 얘기하는 거였죠. 네네. 여기는 9만이지만 스스로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의 표다. 그리고 여기는 23만 표지만 대부분 ARS를 통해서 투표를 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인원 아니냐라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민주당 쪽을 공격을 합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당을 향해서 그 의미를 다 거꾸로 또 짚고 있죠. 오늘 그 민주당 문재인 그 전 대표 측의 송영길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 호남에서 아주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호남 민심은 안철수 전 대표를 보조 타이어다. 보조 타이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타이어는 문재인 전 대표고 네. 거기에 이제 왜 이렇게 실제 가동은 하지 않으면서 차에도 달고 다니는 보조 타이어다. 펑크 났을 때 갈아 끼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 진영을 열받게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앞으로 펑크 날 타이어다. 아하. 본선 때 분명히 펑크가 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타이어니까 호남 민심은 분명히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지금 호남 민심을 두고 안철수, 문재인 두 양 진영에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 뉴스탑10에 자주 나오는 단골 패널이죠. 구자홍 차장이 호남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호남으로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현장을 전화로 한번 연결을 했습니다. 구자홍 차장이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고 호남에 내려가 있는데 광주에 가 있다고 하네요. 자, 구자홍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구자홍 차장 지금 광주에 계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구자홍입니다. 네, 전화로 또 만나도 반갑네요. 자, 호남엔 근데 왜 가셨습니까, 오늘? 네, 어제 더민주 경선이 끝났고요. 그제 네. 이제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당의 경선 결과는 나타났는데 네. 이 경선 결과가 과연 진짜 호남 민심을 대변한 것이냐.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경선이기 때문에 네. 당심을 좀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국민 참여 경선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참여가 됐지만 네, 결국 어떤 조직력 싸움으로 좀 비친 측면이 있어서 네. 실제 유권자들이 호남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번 그 더민주의 경선 결과와 국민의당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 대선 일에 투표를 한다라면 네. 어제 나온 또는 그제 나온 이 경선 결과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그렇군요. 차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직접 걸어온 경선 투표 인단이었다. 아니다. ARS로 모집한 투표 인단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구 차장이 직접 호남 민심 들어보니까 피부로 겪어보니까 어떻든가요? 누가 맞는 말인가요? 일단 그 조직력의 싸움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조직력의 싸움이라는 것이 후보가 그 당선되기 위해서 이 자기에게 유리한 그 선거인단을 모집한 측면도 있지만 네. 조금 길게 보면 5월 9일은 대선이지만 1년 뒤가 되면은 2018년에는 전국 실시 그 동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더민주 그 예비 후보라든지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이 이번 그 대선 후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자기 선거처럼 굉장히 선거인단을 열심히 모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이후에 1년 뒤에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에서도 호남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네. 이번 경선에 이 사활을 걸고 좀 뛰어들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역에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긴 얘기는요, 취재 마치고 저희 출연하셔서 좀 상세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더 취재하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